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계속되는 혈전 속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며 상황이 암담해 보이던 마리우폴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북서부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2개 마을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게다가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괴멸되면서 러시아가 원래 기획한 돈바스 포켓도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제공권이 살아있는 가운데 마리우폴까지 다시 장악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전의 국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500개씩 소모되고 있는 제블린 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독일이 엄청난 양의 제블린 대체무기를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술과 맞물려 제블린보다도 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꼭 장악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위 속에 처절하게 버티며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지한 마리우폴의 경찰청장이자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경찰부대 총지휘관인 비아세슬라프 아브로스킨이 러시아군에 3일 동안 아이들을 피난시키는 조건으로 항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해지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미 마리우폴 민간인 4,331명이 인도주의적 회랑을 통해 남동부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넥스타는 트위터를 통해 비아세슬라프 아브로스키는 아이들을 대피하는 대가로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러시아에 제안했다고 전했으며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현재 민간인들이 대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민간인들을 살리는 방법을 택한 비아세슬라프 아브로스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도네츠크 친러 반군과 싸운 우크라이나 경찰 지휘관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 민간인들만큼은 살리겠다는 마리우폴 경찰청장의 결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러시아의 포위 공세에 암담하기만 했던 마리우폴에 약간의 희망의 빛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북서쪽에서 반격을 개시해 엄청난 성과를 냈으며 그것으로 인해 2개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체는 자포리자 방위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군이 마리우폴 북서쪽 103km 떨어진 폴타프카와 말리니프카 마을을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해방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나사는 화재 정보를 감시하는 위성에서 2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나사가 확보한 데이터에는 14시간 동안 2 마을에서 수십 번의 폭발이 감지됐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성공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우폴 포위망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는 마리우폴 포위를 끊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패전 속에 러시아는 갑자기 전략을 바꾸는 행보를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1단계 작전 완료라고 발표하며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던 것을 돈바스 장악을 주요 전략 목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연속되는 패전의 변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돈바스 반군은 거의 괴멸당했고 원래 기획한 돈바스 포켓도 지금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우폴이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틴 덕에 러시아군이 돈바스 크림 반도의 육상 통로가 연결되었음에도 이미 그 시간 동안 해당 방면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집결해서 방어선을 재조정해 잃었던 영토를 조금씩 재탈환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증강된 방어선을 돌파하려면 필연적으로 남부와 동부 방면 러시아군의 병력은 물론이고 물자 수송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게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척의 상륙함까지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물론 멜리토폴을 거점으로 철도 수송이 이어지곤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러시아군에 있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계속해서 동부로 작전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키이우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자 우크라이나 공군이 계속해서 동부 방면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확실치 못한 제공권과 증강된 동부 우크라이나군, 개선되지 않은 보급로의 운용, 추가적으로 서부에서 증원되는 우크라이나 예비대는 러시아에게 돈바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지금 당장 이어지는 가장 큰 고민은 러시아군과 돈바스 반군이 가용한 병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치이나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서부 방면 예비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동부전선으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장의 안개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이동을 가려주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만약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전선과 헤르손 전선을 정리하고 이 병력을 남부 견제에 돌리거나 혹은
동부 하르키우 방면에 투입하게 된다면 더욱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돈바스 전선을 뒷받침하는 자포리자에만 3만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집결한 것 자체로도 도네츠강 유역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남부전선 러시아군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고립을 막기 위해 돈바스 지역을 사수하는 태세전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키이우와 오데사 장악을 포기를 선언하면서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은 도네츠강 방어와 이지움에서의 혈전, 수미, 하르키우 전선의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군은 지난밤 도네츠크 등 돈바스 전역에 최소 2회 이상의 백린 테르미 소이탄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차별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이 폴란드 국경 근처 상공을 날아다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폴란드 국경과 그렇게 멀지 않은 리이우의 석유 저장소를 강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포격을 가하며 최대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해석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점점 무기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에 독일은 그동안 전범국으로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금지라는 원칙을 깨고 엄청난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요. 바로 RGW-90HH 마타도어 대전차 로켓입니다. 한 외신은 독일 연방정부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마타도어 대전차 로켓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마타도어 대전차 로켓이 독일 무기회사 다이나마이트 노블 디펜스의 현대식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총 5,100발의 마타도어 대전차 로켓 지원을 약속했으며 지난 토요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2,650발의 마타도어 대전차 로켓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나머지 2,450발은 매주 분할 배송으로 5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타도어는 가벼운 7.5kg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로켓 발사기로 전차나 건물 같은 비무장 목표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타도어는 최대 500mm까지 관통할 수 있어 제블린보다는 관통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러시아 전차의 장갑 정도는 뚫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한 제블린보다 훨씬 가벼워 휴대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시내에서 러시아 전차나 보급 차량이 지나는 곳에 매복하여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술과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유사시 마타도어가 제블린을 대체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사가 러시아의 T-72 전차를 가지고 무기 성능을 시연한 영상을 보면 제블린처럼 타버텍 방식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격이 제블린보다 훨씬 싸다는 점에서 경제적입니다. 여기에 발사할 때 후폭풍이 적어 건물 내부에서 조그만한 창으로 러시아 전차를 사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마타도어를 사용했던 싱가포르는 운용하면서 엄청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실전에서 마타도어를 사용해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듯한 발표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우연히 러시아 국방장관이 2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드러나게 됐는데요. 최근 BBC와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심근경색을 앓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게라센코 보좌관은 그의 심근경색 증상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푸틴의 강력한 비난 이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게라센코 보좌관의 말에서 푸틴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태세 전환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러시아는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짜 볼수록 멋있네. 얼른 전쟁 끝나서 부유한 나라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시기에 오판이다. 대한민국도 현궁을 분대 단위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 칼구스타프처럼 저렴한 분대 지원 화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꼭 마리우폴 지켜내 승리하기 바라며 전쟁 끝난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마리우폴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마리우폴 경찰서장님께 존경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속 흐뭇합니다. 마리우폴은 자유를 지키는 헌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그리고 평화를 푸틴에게는 전쟁범의 죄과를 물어서 사형을 선물로
신무기 시험은 우방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해야 할 찬스가 아닐까요? 빨리 전쟁 끝내라. 명분 없는 전쟁, 남의 땅을 침략하는 놈들 땅 그렇게 많은데 제발 아까운 생명 귀하게 여기라. 푸틴아, 진짜 마리우폴의 아조프 연대가 한국판 삼별초항쟁처럼 안타까웠는데 희망이 보이네요.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깨끗이 물러나라. 마리우폴, 키예브, 크림반도 어느 한 곳 욕심내지 마라. 우크라이나 필승, 승리, 평화를 기원합니다. 방어무기와 공격이 같이 가능한 경제성 높은 개인화기를 개발 빨리 해줘요. 시급합니다. 마리우폴은 진짜 할 만큼을 넘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해와서 항복하신다 해도 전후 처리해서 영원히 고국의 영웅으로 모셔질 때 돈바스 반군을 추격했다면 다음은 크림반도의 연결도로를 끊어서 러시아의 보급로를 끊어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푸틴의 야욕을 무너뜨리는 우크라이나군이 방공망을 강화하여 엘셈 등으로 촘촘히 방어망을 짜며 제공권을 장악하여 비행금 지구역 적용을 외국에 선포하여야 한다. 마리우폴 해방과 더불어 크림반도도 해방하기를. 국방장관, 러시아 국회 자체가 푸틴을 자리에서 내려오라 해라. 너희 나라 끝나기 전에 크림반도까지 회수 후 러시아 영토 조금이라도 점령된 상태에서 협상해야 러시아는 꼬리 내릴 겁니다. 화이팅 우크라이나. 이번 기회에 크림반도까지 진격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러시아 국경도 점령 실질적인 지배를 해야 러시아가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꼭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된다. 다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을 위해하지 못하도록 푸틴을 잡아 전쟁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푸틴을 잡지 않으면 더 큰 주변국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절명의 기회인데 이번에는 꼭 푸틴을 처리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결코 우크라이나 왜 희생을 값없이 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푸틴 이놈, 이런 놈은 누가 좀 못 죽이나. 세상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다. 불쌍한 우크라이나 영원히 살아서 영광을 누리고 러시아는 세상에서 멸시당해라. 윤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령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들의 국회 다수로 막장으로 나설 것과 반윤체제로 넣을 각종 노조와 언론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과 친북 노조와 각종 친북 군인사들과 비리를 퇴치하여야만 합니다. 푸틴이 물러날 것 같으면 애초 침공은 없었다. 그러므로 화학전이나 핵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